어린 방송 애청자 여러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예상대로 재밌게 나오네요. 예상대로 하원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상원은 공화당이 잘 지켜내고 대통령은 공화당이고, 미국이 역시 균형과 견제의 나라라 하는 것 건강하게 보여줬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판서리 하지 않는 것, 너무나 건강한 미국 정치의 하나의 그 균형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한번 구경하는 건데,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언제까지 통계를 봤냐면은 51석 48석이가 하여튼 공화당에서 2석을 상원에서 다 하고 민주당에서 13석 다, 토탈 민주당에서 20몇 석을 더 했죠. 쭉 지켜봤는데 결론은 미국의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고 공화당이 상원을 수성해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큰 지장은 없고, 단지 의회의 하원의 강력한 견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 같습니다. 상원 100명 중에 35명, 주지사 50명, 주지사 게임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고, 하나의 약간 이변적이라고 할까, 공화당에게는 약간 충격적이라고 할까 하는 게 네바다주, 그거 민주당으로 넘어갈 듯한 느낌이고, 도시하고 많이 될수록 민주당이 강세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화된 사람들은 두툼한 정서보다도 역시 단타, 피상적인, 그리고 낭만적인, 그리고 단기적인 선전선동으로 잘 쏘가 넘어가는 게 도시인들이기 때문에, 얼바나이트들은 오히려 이 두툼한 신뢰가 약하고 또 판단이 장기적이지 못하고 짧게 게임하는 그러한 이 생존 구조 때문에 미국의 그 도시 지역들이 대부분 민주당이 차지하고, 이 시골이나 혹은 두툼한 심성을 가진 미국의 이 점잖은 주류들이 있는 지역은 공화당이 차지하고, 또 하나 이변은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 상당히 테드 크루즈가 상당히 고전을 하고 비토라는 사람이 상당히 약진을 했는 그런 현상은 앞으로 텍사스주까지 도시화되면서, 텍사스가 지금 극부의 도시가 되니까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처럼 텍사스도 앞으로 민주당주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하나의 관전, 미래 정치를 예상하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완전히 결론 나지 않았지만,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투표 잘 나가다가 민주당 지금 푸른색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니까, 어쨌든 통계는 191석 민주당 176석 통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은 하원을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가장 미워한 펠로시 하원 의원에게 하나의 하원을 이제 앞으로 스포크 오먼이 되니까 하나의 인사를 하고, 하나의 성복을, 하원을 잘 이끌어달라는, 미국 선거하면은 빨리 전화해가지고 이 성복하고 축하해주는 전화를 하니까, 비터, 오르크, 워낙 스펠링 이상해가지고, 이 캘리포니아의, 이 텍사스의 비터, 상당히 선전했네요. 그래도 찌자 말자 51대 47년가 짓는 거, 나머지는 큰 이변 없이 미국 선거 끝나서 우리 거의 예상대로 미국 견제를 하니까, 상당히 따지고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한 것이거든요. 원래 중간선거는 뺏기거든. 정권 반대편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는데 선방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방을 했다. 내 평가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빡세게 해가지고 기대보다 아주 잘한 건 못하지만 방어는 잘했다. 왜냐하면 상원을 장악하고 하원은 12년을 장악할 수는 없으니까 8년을 장악했으니까 뺏길 수준이니까 그 동네마다 하원 의원들에다 실망이 있을 테니까 겨우겨우 상원은 그래도 수성했으니까 그 정도면 잘했다.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 네바다는 저게 상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이제 격차가 아주 51대 49 뭐 이런 형태니까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하원 민주당의 견제를 받으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 특히 북한 문제. 우리가 북한 문제는 우리에게 유리한 판도로 갔다. 미국의 이 민주당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 언급 안 하고 너무 낭만적으로 간다고 막 배시 때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라는 다음 대선을 위해서 북한 문제 트럼프처럼 낭만적으로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나라를 망가뜨린다. 아주 강력하게 채찍질하는 미국 하원이 될 테니까 북한 인권 문제 더욱 강화될 듯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삐를 조이지 않을 수 없는 구도가 되니까 우리로서는 손해볼 거 없는 미국의 중간선거다. 나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또 미국의 공화당이 원래 지게 되어 있는 게 중간선거인데 상당히 선전했다 하는 거. 상원을 수성을 잘하고 지금까지 결과로 봐서 조금 변동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 투표, 마지막 결과는. 이런 와중에 거짓말로 기반된 북한의 비핵화 이제 북한 핵리스트를 내놓는다든지 북한 비핵화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 회담 들어가면 북한은 쥐틀 거예요. 결국 거짓말로 끝났어요. 미국 하원의 압박을 받아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강경한 다른 옵션을 취할 수 있는 궁지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유리한 구도 형성되고 있고 미북 뉴욕 회담이 전격 연기돼 가지고 선거 끝나자마자 곧바로 북한 핵리스트 내놔라고 강경 압박을 지금까지 잘 되는 처럼 같지만 그대로 강경 압박을 내놔라. 리스트 안 내놓으면 회의도 없다. 이래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내 추측입니다. 추측. 선거 때 북한 다 이용해 먹었으니까 북한 문제 잘 된다고. 사실 무리하게 이용해 먹거든요. 잘 될 리가 만무하거든. 선거는 끝났으니까 이제 북한 핵리스트 안 내놓으면은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서두를 거예요. 그래야 중간선거 다음 선거 치를 수 있지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를 이 리버럴 때에게는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됐지만은 어느 정도 잘해왔기 때문에 중간선거 저 정도로 선방하지 않았는가. 그건 내 평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정책을 잘 펴면은 미국의 도시인들이라 하는 것은 경제 뭐 이런 것 깊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그거 하니까 우리처럼 강남 좌파 생각하면 딱 맞을 강남 좌파 잘 될수록 뒤트는 삐딱한 비판 정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그냥 잘 떼간다. 좀 오버하는 발언 많이 했거든요. 잘 떼간다. 사랑에 빠졌다니. 미국 사람들 얼마나 냉혹한데. 거기에 좀 어긋난 발언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북한 관계가 서로
허풍 속에 좋은 말을 서로 교환하던 그런 시대에 넘어가지고 이제는 냉혹한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허풍말, 허언들을 이제 계산할 때가 올 거예요.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번 무슨 회담에서 무슨 항구적인 평화, 비핵화, 말짱 꽝, 일이 안 풀립니다. 두고 보세요. 거짓말에 기반됐는데 일이 풀리나요? 뭐든지 거짓말에 기반되면 일이 안 풀립니다. 무슨 김무성이가 과거는 있고 무조건 뭉쳐야 문재인 견제할 수 있다. 저런 거짓말. 아이고 그렇게 그 나이 먹고 그렇게 잘 뭉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퇴출시켜가지고 문재인 정권 도록에 해서 김무성 저런 거 사라져야 우파가 단결됩니다. 전 정치 몰입에는 없어져야 됩니다. 왜? 진정성이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이 문재인이 진실성 없이 그동안 중간선거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이 중간선거용으로 뭐 많이 빼먹으려고 하다가 하나도 못 빼먹고 이제부터 혹독한 현찰 지불이 외상 많이 달아놨다가 현찰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하니까 외교부에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이번에 뭐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지만 그 기대한 김정은이야. 그 기대한 사람이 엉터리야. 무슨 문재인을 야당이 문재인을 김정은의 대변자 그러니까 무슨 오마이뉴스인데 그러면은 트럼프는 김정은이 비서실장이냐 하고 이죽거렸다 그러는데 문재인은 퍼주려고 난리법석을 쳤고 트럼프는 퍼준 거 하나도 없어. 다 가져온 것밖에 없어. 왜 비서실장이에요? 하나도 시다바리 친 거 없어. 이 정부만 시다바리 쳤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트럼프도 기대하지 않았지. 자기는 할 수 있으리라고 비핵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 평화적인 것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1%. 이 세상에 그런 리얼리스트하게 잘하는데 1%가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외교부에서 너무 과도한 해석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간단치 않을 거예요. 아리조나, 네바다 이런데 상당히 흥미롭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스테빌리먼트가 아니니까 기득권 정치인이 아니니까 간단치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선전한 거예요. 중간선거는 원래 이긴다고 예상하지 않잖아요. 상하원 요번에 다 이겼으면은 미국 역사에서 한 100년, 한 5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기적이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선전했다 하는 것. 이런 판국에 미북 회담이 뉴욕 회담이 갑자기 연기가 되니까 야 이거 남북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상당히 재밌잖아요. 미국 하원은 채찍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허풍 대북 정책 그만하고 실질적 결과를 내놓으라고 채찍질합니다. 트럼프 성과를 있잖아요. 당연하지. 이번에는 북한 비핵화 한 1년 6개월이 이제 6개월 지나가니까 비핵화 리스트를 내놔라. 네가 비핵화 하겠다면 네가 리스트를 아무것도 안 내놓고 언제까지 폐기시켜야 될 핵실험장 언제까지 미사일 발사대 같은 거 하나 뜯어내고 사기 치려고 달리더니 이제 정말 트럼프의 부드러운 얼굴에서 냉혹한 얼굴로 얼굴이 바뀌어질 거예요. 선거 치를 일도 없고 선거용으로 김정은 이용할 일도 없고 해보니까 트럼프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 가망 없다 하고 대북 제재 가하고 북한 대북 제재 허무는데 가장 악랄한 부역 국가 집단이 남한이었거든.
남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찍혀있거든. 중간 선거 다 이기지 못한 하프리라. 원래 다 이기라 생각도 안 했지. 하원은 못 이기라고 누가 생각했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미국이 강경하게 나올까? 이번에 선거 결과 트럼프 다 이겨도 강경하고 다 이기지 못해도 민주당의 하원에 채찍을 맞아가 강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문재인, 김정은이가 어떻게 대응할지 상당히 내가 만약에 그들이라면은 굉장히 긴장할 거예요. 지금까지 비애고한다 그래놓고 대북제재 구멍 뚫는 데만 계속 집중해온 이 문재인, 김정은이 긴장할 때가 됐잖아요. 긴장할 때가 됐습니다. 아이고 그동안에 참 비애가 사기극 진짜 많이도 벌었지. 계속 우리나라 기업들 조지고 아직도 보니까 무슨 삼성 조지는데 계속 집중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기업가들을 부추겨가지고 야 경제 살리자 할 생각하고 기업을 죽여야 재벌을 죽여야 분배적 정의가 일어나가지고 돈 갈라먹으면서 소득이 성장한다. 약탈경제, 공산당 약탈경제가 내 눈에 막 보입니다. 여당의 박용진이 여당 국회의원들 보면은 공산당 약탈자들이 보인다니까요. 내 눈에. 망합니다. 기업을 저렇게 기업가들을 맨날 범죄자 취급해가지고 폭력 좌익 노조들은 그대로 그냥 비호하고 뜻대로 안 될 겁니다. 나라 한번 진짜 뚝이 터져 망하면은 그때는 감당이 안 돼. 김무성, 조선일보 띄우는 김무성. 문재인 국정 잘못 운영하니까 이를 제재하기 위해 선거를 이겨야 한다.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보수 우파와 단결해야 된다. 이게 도장 들고 튄놈이 하는 말. 야, 이런 인간도 아닙니다. 선거 이기려고 선거 우리 우파 정당 새누리당 그때 망가뜨리기 위해서 도장 들고 튄놈이 하는 얘기가 겨우 이 정도입니다. 선거 이기기 위해서 보수 우파 단결해야 된다. 아니지. 좌빨 이중대 단결하라는 거지. 야, 어제 아래 우리 우파 세미나 하는데 사회를 김진 씨가 보고 하는데 뭐 세미나 하는데 보니까 이동훈 씨인가 거기에 세미나 나온 사람이 주사파는 아니고 PD 계열 그냥 운동권 주사파는 아니지만은 북한을 추종한 그 사람이 10여 년 만에 공개자료 나왔다 해가지고 그 사람 당당하더라. 내보고 운동권이고 PD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빨갱이들 있죠. 내가 빨갱이질 했죠. 좌빨 혹은 빨갱이로 불러주세요 이러더라. 전향한 사람은 자기 뭐 빨갱이라 그러고 좌빨을 그래도 당당하게 말하더라. 그걸 절대로 못 부르라고 한 놈도 그 놈도 전향이 안 된 거잖아. 컴플렉스니까. 정병국이 참 다 박근혜 탄핵파들이 모여가지고 김무성이가 선거 이기기 위해서 보수 우파 보수 우파 단결하려면 탄핵파들 찍어내야지. 죽었다 깨어도 김무성 있으면 안 돼. 말아먹는 기운을 가진 사람이라서 가는 곳마다 말아먹잖아. 그래 태어난 사람 재수 없으니까. 선거에 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선거 왜 졌는데 대통령 왜 탄핵돼가지고 문재인 왜 돌아왔는데 김무성 니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현재 철저한 진영 논리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고 있까.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합쳐야 한다. 이 돌아온 놈 아니야? 범죄자가 야
화해하고 용서하고 합쳐야 된다. 범죄자가 용서를 빕니다 이래야지. 용서를 빕니다 이래야지. 그 평생 망할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기 탄핵 용서를 빕니다. 이 말 죽어도 안 한다. 용서해야 한다 이러지. 용서를 빕니다 이런 말 못합니다. 요 혀가 하나 꼬그러지는 게 우주가 뭐가 나서 용서를 빕니다 말 못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7자죠. 용서를 빕니다. 6자네요. 글자도 하나 적어도 김무성 그 말 못합니다. 왜? 마음이 사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망할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말아먹는 마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우주를 움직입니다. 사람 마음 하나 잘못되면 온갖 망국이 오고, 사람 마음 하나 잘못되면 당이 풍비박산으로 쓰러지고 혼란이 옵니다. 당과 문제 요즘 많이 말해가지고 내가 미운 털이야. 그러나 아까 보니까 뭐 책일간이 누가 그 당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무실 난입했다고 싸우는 장면도 봤어요. 그 참 흉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책일갈 씨에게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그 말 그렇게 뭐 타급을 만한 심각한 말이 없습니다. 그게 밑에 경험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내가 충고했잖아요. 가서 싸우는 모습이라든지 가서 그런 모습 하지 말고 소설의 천재다, 상상력의 천재다 하고 넘어가라고. 그 타격 입을 게 뭐 있어요. 누가 내보고 소설을 막 쓰면 소설이지 소설. 그 찾아가고 이러면은 대한애국당에 소원에 끼칩니다. 잘못하면 부당한 대가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볼 땐 이거 노하는 거, 내가 볼 때는 무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당가 문제가 작은 문제 아니에요. 왜? 당가 문제에 그 나쁜 기운이 스며들기 때문이에요. 김무성이가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해도 보수 우익을 괴멸하는 기운을 가지고 돌아다닌다. 저 말 들으면 안 돼. 김무성이 사라지면 우판 저절 단결돼요. 그런데 그 단결 못 시기는 망할 주체가 딱 거기 들어앉아가지고 단결하자. 그거 모이면 또 망해. 또 찌뜻대로 안 되면 다당대로 또 찌뜻대로 안 되면 사기 탄핵 또 부역해. 이거 조선일보 계속 띄우죠. 조선일보가 사기의 기운이 스며들어가지고. 당가 문제도 거기에 우리 스스로를 깊이 관찰해야 됩니다. 혹 우리에게 당가를 놓고 그렇게 신나게 보는 당가를 놓고 저런 분탕이 일어나게 한 조금의 오류가 있는, 기능적으로 오류가 있는 짓거리를 계속하지 않느냐. 자가 점검해야 됩니다. 바깥에 나가서 분탕 치는 거 다 저절로 진실에 기반되지 않는 정오에 기반되면 저절로 소멸됩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거기에 도덕적으로 아니고 기능적으로 적당하지 않는 발언, 기능적으로 결과가 나쁘게 나타날 발언, 다시 말하면 기능과 결과를 계산했을 때 맞지 않는 당가에 관한 게임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그거 점검은 중요합니다. 우리 당가 문제 있으면 사람부터 비난하대.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정의론, 특히 정의. 동양 사람은 의인이라면 그 사람이 착하다고 봐.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과 의로운 결과를 낳으리라고 봐요. 서양은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의롭든 안 의롭든, 특히 플라톤적 기능주의, 나는 기능주의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 적합한 기능을 하느냐, 그 기능이 적합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의와 불의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무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결과를 넣고 무사는 용감한 미덕을 가질 때를 그 무사를 정의로운 무사라고 합니다. 무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능공, 근로자, 근금 전략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정의로운 근로자라고. 정치인, 지도자,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정의로운 자라고 해요. 모든 곳의 정의는 기능적이에요. 서구에는 기능적. 아무리 의인이라도, 명분이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의인이라도 기능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정의롭지 못해요. 그 서구식 방식. 우리는 그래서 예를 들어 단가 문제 논란이 있다. 야, 나쁜 놈, 착한 놈, 나쁜 놈, 착한 놈. 그것만 본다니까. 난 그거 중시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자기의 권리 주장을 하고 그것을 기능적으로 어떻게 동영상 찍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퍼뜨릴 수 있게, 또 그 사람들 이익이 많이 갈 수 있게, 당에도 이익이 많이 올 수 있게, 또 그 노래 만들었던 사람도 이익이 많이 갈 수 있게, 그 사람들이 다 자부심을 느끼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렇게 안 나타날 때는 불의하다 그러고, 그렇게 나타날 때는 정의하다 그런 게 내 판단이에요. 내 판단의 사고방식이 똑같지 않아요. 경찰서 가면 고생해. 못 배워 처먹었으니까. 검사도 근데 고생해. 이런 거 안 배웠으니까. 착한 놈, 나쁜 놈으로 항상 사안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 명분 있지만 기능적으로 진짜 그게 잘 작동이 되었는가를 중시하는 이 그리스 로마나 혹은 지금 영국, 미국식 이 기능, 실용주의나 기능 중시하는, 또 그 입지에 맞는 실용성, 적정성 중시하는 판단. 그렇게 판단하면은 단가 문제도 나쁜 놈, 착한 놈 싸움이 아니고 다 옳을 수 있고 다 주장이 옳지만 기능적으로 동영상 유튜브가 많이 안 틀리니까 어떻게 하면 많이 틀리게 만들어 볼까. 그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고민이 내 고민이에요. 야, 저놈 나쁜 놈이라고, 저놈 나쁜 놈이라서. 그거는 미개한, 어쩌면은 정치에 있어서는 동양식 미개한 동양, 명분 정치. 그래서 나쁜 놈은 아무리 착한 사람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착하다고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좋게 안 보고, 그래서 사람 두고 폐가름이 벌이죠, 동양은. 아주 미개한 거. 이거 고쳐야 돼, 극복해야 돼요. 이런 약간의 논란이 있을 때 나쁜 놈 책일가리 잡으러 가자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왜 그런 결과가 기능적으로 나타났는지, 그 결과가 왜 기능적으로 나타났는지, 왜 기능적으로 유튜브 잘 만든 사람들이 단가를 해외 선전하는데 실패하는지, 그 기능을 찾아서 그 기능적 결함을 제거하는 것을 정의라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느 놈 때려 죽이고 잡고 착한 놈, 나쁜 놈, 지도부 내려와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아주 미개한 방식의 사람 중심의 선악 판단, 그래서 꼭 사람 중심으로 패거리 짓는 못된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난 그래 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기능적으로 틀렸을 때는 그건 기능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놈도 기능적으로 맞을 때는 기능적으로 맞는데요. 내가 이렇게 판단하면 저 사람 갑자기 왜 길가리 편이야? 저 사람이 갑자기 왜 LA 편이야? 저 사람 갑자기 왜 민선생 편이야? 그게 아니고 기능적으로 맞을 때는 그 사람 인정해주고, 또 기능적으로 틀릴 때는 이 사람 인정해주고. 단가 놓고 우리 전부 막 미친 듯이 때리는 사람은 기능적으로 뭐가 잘못됐는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고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공격하니까 그거 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냥 지도자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미개하고도 화살이 맞지 않고도 또 좋은 결과를 낳는데도 실패하고도 또 분열을 낳고 싸움 박질만 하는 미개한 저스티스 게임을, 정의의 게임을 미개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게 내 판단이에요. 이 기회 통해 우리 좀 배울 필요 있어요, 서로. 어쨌든 김무성 또 봐. 또 손학규하고 쎄쎄 웃으면서 김무성 바른미래당 합치려면 님만 반성하면 돼. 이거 쓰지 못 빼쳐먹어가지고
우파가 분열되면 목적 달성이 되지 않는다. 않지 않느냐? 안 되지 않느냐? 자기 성찰, 자기 이성을 통해 모두 합쳐. 야, 이놈아, 님만 성찰하면 돼. 님만 통찰하고, 님만 희생하면 돼. 이미 인간같이 하는 게 나타나가지고 정치판, 만국노가, 아직도 나불대고 있네, 만국노가. 님만 꺼지면 돼. 누굴 보고 성찰하라는 거야? 누굴 보고 희생하라는 거야? 뭐 이런 거 있나? 이런 거가, 참, 이런 거, 아직 정치 지도자 손학규 옆에 앉아가지고, 손학규 정기 은퇴 한다더니, 뭐, 옛날에 김대중 때 도움 받았는 거, 세탁 다 돼가 기 나왔나? 인간같이 하는 것들이 정치권에 돌아다니니까, 이런 하느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느님이 이런 좌빨 통치자를 줘가지고,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아니고, 김정은이 시다발이 치는 걸 내보내가지고 온 세상으로부터 문재인은 북한 비핵화에 남쪽 시다발이라고 요거도 먹는 거잖아. 김정은은 비서 같고, 김정은은 대변인 같고, 김정은은 따까리 같고, 국방 허무는 데는 간첩 같고, 경제 파산시키는 데는 완전히 조직이 같아. 조직이 막 틀어먹잖아. 예. 기능적으로 잘못했을 때 기능적으로 사기 탄핵하는데 김무성 작동됐다. 그거 딱 자기를 찍어가지고 기능적인 분야에 딱 솎아내버려. 그것만 딱 뽑아내버리나. 나머지 김무성 인간으로서는 비난하지 않아. 아마 그래 살다 빨리 가라. 돈도 벌어놨으니까 돈도 많대 가라. 딱 지가 사기 탄핵을 해가지고 나라를 말아먹고 우파를 괴멸시켰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야, 또 조선놈의 정치꾼들 그 모양이냐? 어느 미국에 이런 정치꾼 있나? 우파가 분열된 목적되시지 안 되지 않느냐? 자기 성찰, 자기 희생. 네가 성찰하고 네가 희생하고 네가 반성하면 돼. 꺼져야 돼. 그럼 이거 전당대회도 나오면 안 돼. 인간이라면 나오면 안 돼. 진정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대한민국 살아남게 기다리면 김무성은 꺼지면 돼. 이봐, 탄핵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대, 이 도둑놈. 이제 탄핵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고 하면 옳지 못하다 그래. 이거 완전 돌았는 거야. 야, 김무성 저거 문재인보다 먼저 끌어내려야 됩니다, 우파에서. 왜 불가피했나, 이 도둑놈아. 당시 국정은 마비되고 북한의 핵실험은 광화문에 수십만 촛불했기 때문에 네가 탄핵을 하니까 촛불이 모였지, 이놈아. 미친놈 아니야? 광장에 분노가 폭발하면 진압해야 되지. 그러면 공산당 내려가 폭발하면 나라 넘겨줄래? 제정신이 없는 게 김무성 일당입니다. 못 비아쳐먹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되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